에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향곡을 설문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름 좀 날린다는 교향곡들이 순위권 안에 들었는데 베토벤 교향곡 5번 운명이 11위, 차이콥스키 교향곡 6번 비창이 9위,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이 7위에 등재됐었죠. 이제 탑5를 하나씩 보면 말러가 빚은 불후의 명작 교향곡 2번과 9번이 각각 5위와 4위,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주피터가 3위를 차지했으며, 그리고 베토벤의 교향곡 9번 합창은 2위에 자리했습니다. 이상하다. 합창이 당연 1위일 줄 알았는데 도대체 1위가 무슨 곡인 거죠? 1위는 바로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으로, 저 또한 교향곡들 중 최고를 고르자면 망설임 없이 영웅을 고를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영웅이 좋은 곡이라 한들 앞선 결과에 약간 의아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베토벤의 영웅은 음악사적으로 정말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곡이랍니다. 오늘은 베토벤 탄생 250주년 특집 1탄으로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은 왜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교향곡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장 처음으로 이야기할 점은 교향곡의 길이입니다. 영웅은 짧게는 50분, 길게는 1시간에 가까운 연주 시간을 보여줍니다. 베토벤의 다른 교향곡과 비교해도 이는 매우 긴 시간이고, 낭만주의 시대 교향곡들과 비교해도 긴 축에 속하죠. 차이콥스키 6번 비창이 50분 남짓, 드보르작 9번 신세계로부터가 45분 정도이니 말입니다. 영웅이 작곡된 연도는 1810년으로 그 당시 활동하던 작곡가로는 모차르트, 하이든, 그리고 베토벤 정도였습니다. 즉 고전주의의 정점을 찍고 있던 시기였죠. 하이든과 모차르트가 닦아놓은 고전주의 음악에서 교향곡은 30분 이내로 작곡하는 것이 국룰이었습니다. 모차르트의 교향곡 41번 주피터를 제외하곤 30분을 넘는 교향곡을 찾기란 매우 힘들었죠. 그런데 베토벤이 묻고 더블로 가를 외치며 교향곡을 2배의 길이로 작곡해버립니다. 이걸 연주해야 되는 연주자의 입장에서든 또 이걸 듣고 있는 관객의 입장에서든 교향곡 영웅을 연주하는 것, 보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죠. 이로 인해 안과 밖으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게 뭔 교향곡이냐, 고문이면 고문이지. 물론 베토벤도 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을 했지만 본인의 의지를 굽히지는 않았다 합니다. 그만큼 교향곡이 길었던 것에는 다 나름의 의미가 있었다 말할 수 있겠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주 시간이 길어진 만큼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라 봅니다. 뒤에서도 다시 언급을 하겠지만 본 교향곡의 핵심은 뚜렷한 스토리텔링입니다. 영웅이란 주제를 음악으로 풀어나가는 과정인데 베토벤은 이 과정을 천천히 빌드업해 나가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랬기에 곡을 기존보다 2배나 늘리며 영웅이란 이야기를 강조했던 것이고요. 앞선 이야기의 연장선이기도 한데요. 영웅은 여태까지 있었던 교향곡 형식에 많은 변화를 준 작품입니다. 전문가들 왈, 영웅은 낭만주의 음악의 시작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가히 충격과 공포가 아닐 수 없었죠. 이 점에 대해 논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정말 많지만 오늘은 3가지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불협화음의 적극적인 활용입니다. 영웅을 들어보면 어째 불안불안한 화음들이 자주 나옵니다. 너무 듣기 싫은 것은 아닌데 그렇다고 이 시대 음악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그런 화음들 말이죠. 낭만주의 시대에 들어서야 이런 화음들이 어느 정도 허용되었지, 이 당시만 해도 이는 금기에 가까웠습니다. 영웅에서는 이런 금기를 별 대수가 아니듯이 깨고 있었고, 그랬기에 그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일 수밖에 없었죠. 두 번째는 2악장인데요. 2악장이 뭐 어때서요? 2악장이 뭐 어떻습니다. 2악장은 무려 장송곡이 테마인 악장입니다. 본래 이 악장은 느리면서도 편안한 느낌을 주는 악장으로 작곡해야 정석입니다. 그런데 베토벤은 이이소를 외치며 떡하니 장송곡을 넣어버리죠. 곡을 듣고 있으면 비통하면서도 절절함이 극에 치닫는데 교향곡의 이러한 시도는 그 당시 파격 중에 파격이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금관의 활용입니다. 베토벤은 영웅에서 트럼펫과 호른에게 정말로 많은 일을 시킵니다. 기존까지는 효과악기 정도로 사용됐던 트럼펫과 호른에게 베토벤은 직접적인 멜로디 라인까지 주는 큰 변화를 줍니다. 메인 멜로디와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메인 멜로디 줄 수 있긴 한데 이를 연주하는 것은 그 당시를 돌이켜보면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의 트럼펫과 호른이야 밸브가 있기 때문에 관의 길이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두 악기는 밸브가 없었고, 즉 긴 관 하나로 모든 음을 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주자들이 개고생을 했다고 전해지는데 어찌됐든 그만큼 금관을 통해서 영웅의 테마를 더 잘 보여주었다 말할 수 있겠네요.
이와 같이 베토벤은 당시 가장 혁신적인 교향곡을 작곡하면서 그 동시에 기존에 내려오던 음악의 틀을 이어가고자 했습니다. 제목 영웅에서 말하고 있듯 본 교향곡은 고된 역경을 헤쳐 앞으로 나아가는 영웅을 그리고 있습니다. 물론 교향곡 자체는 절대 음악에 가깝지만 마치 확실한 표제가 있는 것처럼 각 악장마다의 역할과 그로 인한 스토리텔링이 확실하죠. 영웅이 겪게 될 역경을 소개하고 이를 헤쳐나가 끝내 승리를 쟁취하는 그런 모습. 그렇다고 이와 같은 음악을 통한 영웅상의 표현은 교향곡 영웅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선배들인 하이든과 모차르트의 작품들에서부터 이미 잘 나타나고 있었죠. 베토벤은 이러한 선배들의 정신과 시대상을 그대로 받아들이되 본인만의 해석으로 새로움을 불어넣었습니다. 베토벤이 생각했던 영웅이란 앞서 선배들이 생각했던 영웅과는 사뭇 달랐고 조금 더 인간적이면서 거친 매력이 있어야 했다고 판단했죠. 그랬기에 불협화음의 적극적인 도입과 같은 형식 파괴를 필두로 본인의 영웅상을 그려나갔습니다. 한편 베토벤은 본 음악을 더욱 극적이면서도 무게감 있게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랬기에 곡을 기존의 길이의 2배로 만들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다 베토벤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죠. 영웅은 이처럼 곡이 단순히 듣기 좋아서가 아니라 베토벤의 계획하에 작곡된 신구 조화의 작품이기 때문에 음악사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토벤의 교향곡 3번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음악 본연의 이야기보다는 음악사적인 관점에서 곡을 바라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영웅이 조금은 더 의미있게 다가갔기를 바랍니다. 영웅의 추천 영상 및 앨범은 본 영상에 댓글에 적어놓았으니 확인 부탁드리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클래식을 잘 알게 되는 그날까지 이상 크랄이었습니다.